네. 이번 시간은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 첫 번째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갈 거고, 그 다음번 엘니뇨와 라니냐, 이렇게 연결되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일단 용승과 침강부터 들어가 볼게요. 표층해수의 이동, 이렇게 나와있지 얘들아. 이 이전에 우리가 표층해수가 이동해 가는 걸 배웠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었죠? 바람에 의한 동서 흐름. 오케이? 근데 사실은 요 단원부터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내용이었냐? 이건 아니고요. 표충순환에서는 요거에 좀 더 맞춰서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용승과 침강 여기 파트에서는요. 오늘 새롭게 배우는 평균적으로 바람의 90도 방향이다. 요거를 좀 받아들여줘야 돼.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만 일단은 요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순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각각의 단원에서 적용을 좀 달리 해주는 쪽으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들어가 보자.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게 돼요. 그러면 해수가 이동하지. 그치? 그랬을 때요. 표층, 완전히 표면, 해수면, 거기서부터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이동 방향이 바뀐대요. 왜 그런지 보자. 해수면, 표층 해수가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그 구간에서는 지구 자전 영향으로요. 오른쪽 45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표현 바람의 방향 기준일 거고 이렇게 45도로 이동하는 거. 그런데 얘보다 수심이 조금 깊어져. 그러면은 45도로 이동한 요 상황에서 방향을 조금 튼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요. 유속도 점점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층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을 우리가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연구했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전향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바람 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 북반구, 바람 이동 방향의 왼쪽 90도 남반구 이렇게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완전히 정말 해수면, 표면을 얘기하는 건 45도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요거 평균적으로 이렇게 구해서 해수 이동을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해수면이 수심이 깊어지면질수록 이렇게 해수의 이동이 조금씩 틀어지다가 완전히 바람의 이동 방향인 요 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지점의 깊이 이렇게 우리가 요 깊이를 에크만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마찰층, 에크만층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표층해수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수심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90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 자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 북반구는 오른쪽 90, 남반구는요 왼쪽 90.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문제 적용을 할 거예요.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 오늘 용승과 침강의 종류까지 연결이 될 건데 용승과 침강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우리가 나머지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용승은 표층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동한 그 부분에는 조금 비어있겠지 얘들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 심해에 차한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게 용승. 침강은 표층 해수가 한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모여들면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쌓이거든. 그러면 아래쪽으로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 그게 침강. 그래서 용승과 침강은요. 일단은 해수면 위에서 비어졌나? 그러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쌓였나? 그럼 무거워져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요 개념을 먼저 잡을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를 먼저 들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물론 뒤로 가서는 남반구까지 다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용승. 일단은 대륙이요. 이렇게 존재한대요. 왜 대륙의 위치까지도 중요하냐? 대륙에 우리가 서안이라고 얘기할 거고 대륙의 동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보기에서 계속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대륙의 동쪽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일단 먼저 체크. 이거는 무슨 풍?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져. 남풍이 불 때, 그때 북반구에서 해수가 요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해수가 이동하죠. 그럼 어때? 빈자리가 생기겠지? 대륙 쪽 동쪽은요, 비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해에 차한 해수가 올라와서 용승해 주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오케이. 다음 침강 상황은요. 대륙이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 존재하는데 이번에 바람은 북풍이 불고 있지? 북풍이 불고 있고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의 이동 방향을 바람이 부는 요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오른쪽을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륙 연안 쪽으로 물론 동안 동쪽 대륙 쪽으로 해수가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쌓이겠지. 그래서 쌓이다 무거워진 게 내려가면 우리는 그걸 침강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렇게 침강 상황. 해수의 용승과 침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층 해수들이 용승하고 침강하면 이런 이후 수온 분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한 거.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온 분포랑 해수면의 높이를 같이 볼 건데 일반적으로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수평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상황인데요. 용승되어서 우리가 채워주기 전 그때 해수면이 어떻다 그랬지? 선생님이 비어지면 이렇게 표현했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을 이해해야 돼. 요만큼 해수면이 낮아진 곳, 빈 곳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용승. 오케이. 그러면은 평균적인 해수면 수평하다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침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륙 쪽으로 물이 계속 이동해 와서 쌓였지? 그러니까 해수면이 이번에는요 이렇게 상승한 상황. 오케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수온 분포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질 거야. 그래서 수온이 높고 수온이 낮은 요 상황인데 T1부터 T4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 용승에 오면 얘들아 어떻게 된다? 여기 요렇게 차 안에서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수온이 가장 낮은 T4 요게 육지 쪽에 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T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거를 외해로 갈수록 바깥쪽 바다, 먼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먼 바다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요 상황. 침강 상황을 보면 얘네들의 해수면 똑같이 온도는 수평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심에 따라 낮아질 건데 침강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따뜻한 게 요렇게 육지 쪽에 더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 쪽은요, 수온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낮아지는 상황. 오케이. 그래서 수온 분포랑 해수면의 높이까지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북반구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남풍만 불고 북풍만 불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대륙의 동쪽에만 이렇게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난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용승과 침강에 대한 거 종류를 배울 건데요.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 이거는 앞에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대륙의 연안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저기압과 고기압 이때도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무리 세계적으로 용승 지역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적용 이렇게 끝낼 거예요. 보시면 연안용승과 침강 이렇게 나와 있죠. 대륙의 연안에서 가장자리란 의미 대륙 연안에서 발생하는 용승과 침강은 일단 표층수온 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했죠. 연안용승, 연안침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수의 이동이 일단 용승을 하려면 어떠한 상황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이거 상관없이 대륙 근처에서 대륙 연안에서 먼 바다로 가서 그곳이 비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치고 올라오겠지? 그리고 연안 침강은요. 먼 바다에서 대륙 연안으로 와서 쌓여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겠죠. 오케이? 그 그림이 대륙의 서안, 대륙의 동안 그렇게 나와 있고요. 북반구와 남반구, 즉 동풍이 아니라 북풍과 남풍 이런 식으로 풍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일단 케이스별로 적용하는 거 전에 일반적인 걸로 북반구 전체, 남반구 전체 이거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같이 그리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왼쪽에 표로 선생님이 정리는 해놨지만 요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면 돼요, 얘들아. 우리가 요 표를 기억해서 요 표에 거기가 북풍이었나 남풍이었나 또 용승이 침강이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그냥 그림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북반구 먼저 대륙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표 대륙으로 그려볼 거고 그리고 남반구는요 어느 특정한 뭐 대륙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오른쪽 90도, 왼쪽 90도 이것만 일단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반구에서 북풍이 불 때, 얘부터 가보자. 북반구에서 이렇게 북풍이 분대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북반구에서 북풍이 불면 대륙의 동안은요 쌓이겠지. 침강이 일어납니다. 대륙의 서안은요 빈 상황, 그게 용승으로 채워지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남풍이 불 때. 남풍이 부는데 똑같이 오른쪽. 오른쪽. 그러면은 서안이 이번에는 쌓이네요. 침강을 할 거고, 동안이 비는 상황, 그래서 용승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인해 보면, 북반구에서 지금 대륙에 서안 먼저 나와 있죠? 북풍이 부는 서안. 어떻다? 용승. 여기 용승. 그치? 대륙의 동안. 남풍일 때 용승. 남풍일 때 용승. 그쵸? 침강은요. 대륙의 서안. 남풍일 때 침강. 남풍일 때 침강. 동안은 북풍일 때 침강. 북풍일 때 침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이스별로 그때 뭐였더라 이렇게 외우는 거는 훨씬 헷갈리고 복잡해요. 그림 한번 그리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반구일 때 똑같이 대륙 주변에 북풍이 불 때 먼저 북풍이 붑니다. 남반구는요. 어디로 이동한다? 왼쪽. 왼쪽. 그러면은 동안은 용승. 서안은 침강.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요. 그러면은 남풍이 불 때 왼쪽. 남반구니까 용승, 침강.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우리가 수온분포나 해수면의 높이 똑같습니다. 수온분포 볼게요. 수온분포. 대륙 연안의 수온. 낮고 멀어짐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는 이 상황. 왜? 용승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 심해 이렇게 차갑던 해수가 수평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일어나고요. 수온 분포에서 표층을 물어봤는지 그리고 연직을 물어봤는지 요거는 조금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직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체로 유사하다라는 표현이 구간별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직 상황을 보면은 대체로 유사한 거. 오케이? 그렇지만 어디를 연직으로 봤냐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층이 높고 점점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또 이런 상황도 물어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침강 상황에서는요. 표층이 대체로 유사하게 이렇게 모두 다 따뜻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연직 상황에서는요. 대륙의 연안 그리고 멀어짐에 따라 이렇게 볼 때요. 연직으로 볼 때 대륙 쪽 이쪽이 더 따뜻 그리고 이렇게 멀어질수록 차가워지는 이 상황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온 분포와 해수면까지 잘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기압 대표가 태풍이고요. 고기압 그때 용승과 침강 볼게요.
일단은 북반구가 우리가 기본 상황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저기압과 고기압 이거를 대표로 붙여놨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저기압을 형성하는 바람의 방향 알고 있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저기압은요 상승하는 엄지 그치? 걔를 요렇게 감아주면요 시계 반대로 이동하죠. 세팅. 그러면 시계 반대로 이동된 요 상황에서요 우리 해수는 움직임의 오른쪽, 바람 이동의 오른쪽 요렇게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중심에 수렴하지 않고 이런 걸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산하는 상황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는 거지. 비어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북반구의 고기압 먼저. 북반구의 고기압은요. 반대로 엄지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많이 기체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은 이동하고요. 해수는요.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곳은요. 침강이 일어난다 라는 거. 우리가 남반구를 물어봤을 때는 반대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북반구에서 용승이었으니까 남반구는 침강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요. 왜 그런지 보자. 남반구에서는요 바람의 이동 방향 반대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로 바뀌었죠. 하지만 해수의 이동 방향도 왼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동 방향의 왼쪽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을 똑같이 발산합니다. 발산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죠. 그쵸? 남반구에서는요. 얘도 이동 방향은 바뀌었어. 시계 반대로 바뀌었지만 왼쪽. 해수의 이동 방향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용승과 침강은요. 똑같이 수렴하면서 침강이 일어나는 게 북반구, 남반구 같습니다. 발산하면서 용승하는 것도 같고요. 해수의 방향도 바뀌었고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동일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해주면 봅니다. 해주면은 이렇게 일단은 일반적 상황에서 용승할 때 퍼져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빈단 말이야.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해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얘를 누가 치고 올라온다? 아래쪽에 차한 해수가 이렇게 용승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맞지? 그런데 차한 해수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표현도 쓸 거냐면 수온 약층의 상승. 수온 약층이 상승한다. 이런 표현도 쓸 거예요. 밑에 있는 수온 약층이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침강 상황 볼게요.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침강 상황에서는 해수면이 이렇게 모여들겠죠. 그랬을 때요. 위로 볼록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올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얘네들이 아래로 침강할 거라서 이렇게 수온 약층에 하강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적도용승 얘도 우리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적도용승에 대한 거 지금 왼쪽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중간 2D로 평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무역풍이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이렇게 불어오고요. 남반구에서는요. 이렇게 남동무역풍이 불어온단 말이야. 적도. 그러면 여기에서 북반구는 해수가 어떻게 이동? 물질, 바람 이동의 오른쪽 90도. 오케이? 남반구는요. 물질, 바람 이동의 왼쪽 90도. 그래서 이 중간이 비는 거야.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비어진 상황 용승이 일어나겠네요. 용승이 일어나서 해수면 낮아진 거니까 왜? 발산했잖아. 따라서 이렇게 용승 상황 이해되죠? 적도 부근에서 용승 상황 이해되죠? 확인하시고 해수면은요 발산하다 보니까 낮아진 해수면을 수온약층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용승 상황 연결 잘 하세요. 그림 매치하는 거 나올 겁니다. 전 세계의 주요 용승 해역 이렇게 나와 있죠 얘들아. 전 세계의 주요 용승 해역은요 대륙의 서해안
그리고 적도 부근 주로 용승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북반구, 남반구 우리가 기억하면 돼. 북반구에서 언제 용승이 일어나고 남반구에서 언제 용승이 일어나느냐. 북반구 우리가 얘기 들었지? 여기에서 북풍이 불면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하죠. 그러면은 빈자리, 용승. 여기는 대륙의 서안. 됐습니까? 그리고 남반구에서 남풍이 불 때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용승. 그때도 서안. 오케이. 따라서 용승 지역은요. 북반구,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해안. 남반구, 페루 연안,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안. 그래서 얘를 조심해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북반구에 있었어. 아프리카. 이렇게 기억했다가 큰일 납니다. 적도를 기점으로 얘는 북반구, 남반구 다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안, 여기에 북반구, 페루, 아프리카 서해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연안용승의 영향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우리 표충수온은 잘 알고 있고 대륙 쪽이 더 수온이 낮고 점점점 먼 쪽으로 가면 수온이 높아지지. 이렇게.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왜냐? 얘네들 영양 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와 주거든. 왜? 이거는 심층순환의 물질 이동이었잖아. 그쵸? 영양염류를 심층순환하면서 심층에서 이렇게 표층으로 이동시켜줬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 연안용승이 일어나면 영양염류가 잘 공급되다 보니까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플랑크톤의 농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대륙 연안 쪽에 농도가 진하죠. 그리고 나서 낮아지는 상황. 농도가 낮아집니다. 영양 볼게요. 얘네들 용승의 영양염류가 풍부하지. 그러니까 좋은 어장 이렇게 연결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이인 영양염류가 풍부하니까 당연히 잘 자라게 되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그러한 해양 생태계에 좋은 선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대기가 냉각되어서 서늘해지면 안개가 자주 발생해.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져. 건조한 지역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이 예시로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울산은 우리나라 요쪽, 우리나라의 요 동해안 쪽 요쪽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요. 어떠한 계절풍이 부느냐? 북풍.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북풍이 분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해서 이동, 빈자리에 용승. 용승한 심해의 물은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여름철이고 남풍일 때 그때 표층 따뜻한 해수가 밀려가다 보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 냉수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난류성 양식업을 했던 그런 분들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아까 안개가 자주 끼다 보니까 어업을 할 때 선박들이 항로를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그러한 피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번 거 마무리 이론책 잘 공부하시고 문제 또 적용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